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번 주에 예상되는 강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치를 한 이 중기도권의 계획의 모습을 보시면 이와 같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기류들이 올라가는 영역들이 군데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이 유럽 쪽과 해상 그리고 우리나라 이 태평양 부분 그리고 이 미국 북부 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압계가 정체되는 곳은 크게 두 지역으로 지금 대표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 오후츠크해 부근에 있는 이 고기압 등, 그리고 이 미국 북부 쪽에 보이고 있는 이 저기압이 정체돼서 회전하고 있는 이 영역으로 대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전지구적인 이 가강 수량 영역의 흐름도가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적도 부근을 중심으로 평상시에 굉장히 많은 양의 수증기가 집중되어 있는 구역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해 오며 주로 이 서태평양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부터는 이 저위도에서 우리나라 쪽을 위시를 한 중위도 쪽으로 이 수증기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북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국지적인 소나기들이 자주 출몰을 하고 있는데 그 양이 일반적인 소나기의 양보다 많은 이유들도 이와 같이 남쪽에서 이와 북상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양의 수증기들이 비의 양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기압계를 좀 더 확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가 특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북동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북동쪽에는 서서히 정체되면서 기압계 흐름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번 통과했었던 제5호 태풍과 6호 태풍이 열대저압부로 변화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북동부 지역으로 이동해 나갔는데요. 이러면서 두 차례 이은 이러한 뜨거운 수증기의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북동쪽은 굉장히 이 기층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으로 인해 블로킹이 발달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첫 번째 6호 태풍이 먼저 우리나라 북동쪽으로 이동해 나가면서 이와 같이 검은색 영역으로 보이는 정체된 현상이 나타났고요. 뒤이어 5호 태풍이 뒤따르면서 이와 같이 블로킹을 더욱 체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나라 서쪽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나라 서쪽에서는 티벳 고기압이 서서히 그 회전력을 증가시키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조공기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보다는 조금 더 서쪽에서부터 큰 기압능이 이 북서쪽으로부터 이 기류를 이 남쪽으로 끌어내리며 이제 서서히 건조공기를 주입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영향으로 지금 보시면 검은색 영역의 저기압 소용돌이가 서서히 이 남동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붉은색 영역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러한 저기압 소용돌이들이 현재 우리나라 북서쪽으로부터 우리나라 북쪽으로 이동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기압계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앞으로 이 저기압은 우리나라 북쪽까지 이동을 해 온 뒤 동쪽에서 형성되고 있는 블로킹으로 인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북쪽에서 회전하는 그러한 형태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 남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에서는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공기의 이동들이 굉장히 좀 활발해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서쪽으로 많이 확장하는 그런 형태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세 가지 영역을 모두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남쪽에서 들어오는 이 고온다습한 공기가 서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해 오는 경향, 우리나라 북동쪽은 블로킹이 되면서 주로 공기 흐름들이 동쪽 서쪽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되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서쪽은 이와 같이 티벳 고기압 그리고 기압 등의 발달로 인해 저기압 소용돌이가 우리나라 북쪽으로 이동해 오지만 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기가 이동해 오는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주로 모여드는 곳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 부근이 되겠는데요.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동서 흐름들이 점차 정체되면서 이제부터는 동서 흐름이 원활해지기보다는 남북 흐름에 이러한 공기의 충돌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 북동쪽은 이러한 블로킹을 유도시키는 고기압, 그리고 북서쪽에서부터 이동해온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티벳 고기압의 확장으로 인해서 지상부에서는 고기압이 발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북서쪽으로부터 기류가 남동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결국 우리나라를 향해 들어오는 그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북태평양 고기압을 중심으로는 이와 같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이러한 고기압의 영향이 될 것으로 보여서 점차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공기 그리고 남서쪽에서 올라오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체계적으로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주변으로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러한 형태 속에서 이러한 크게 세 가지의 요소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정체전선이 활성화되고요. 주로 이 정체전선이 머무는 곳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이 8일부터 11일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7일입니다. 소낙성 강수들이 주로 일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제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는 8일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와 같이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 강한 비구름대들이 이 동서로 굉장히 크게 그리고 남북으로는 좁게 형성이 되면서 이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내리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은 8일부터 11일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간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는 700헥토파스칼의 상당온이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좀 더 보시면 북쪽으로부터 첫 단의 이 정체된 저기압이 한 차례 먼저 끌어내리는 찬 공기와 이 서서히 서쪽으로 확장하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굉장히 강하게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비구름대 영향으로 인해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뜨거운 수증기 유입이 특히나 더 강화되는 시기에 비가 내리는 경우가 바로 8일부터 9일 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러한 찬 공기의 축이 한번 돌아 나가고 일시적으로 잠시 소강 상태나 약화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바로 10일부터 11일 쪽에서는 또다시 저기압이 제자리에서 반시계 방향 회전하면서 이러한 저기압의 왼편으로부터 끌어내리는 건조 공기가 다시 한번 남쪽에서 유입되고 있는 수증기와 크게 충돌을 하면서 비구름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10일에서 11일인데요. 이때는 특히나 찬 공기의 유입도 강해지기 때문에 더욱 비구름대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체전선의 EMP가 중부지방에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으로 귀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이 정체전선은 앞서 수치 모델 예측장에서도 보셨겠지만 남북으로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그만큼 어디에 이 정체전선, 굉장히 얇은 비구름대가 이 위치를 하느냐에 따라 비가 집중되는 곳이 굉장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변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이 검은색 점선을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에 있는 기압계의 변동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우측 하단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대표되는 빨간색 선을 함께 보시면 이 앙상블 멤버라고 하는 이 같은 모델에서도 초기값을 달리 주어서 그 변화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본 자료를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나라 이 한반도 중에서 우리나라를 거의 폭을 남북으로 덮는 형태로 해서 이 오차 정도가 다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남쪽에서 떠받쳐주는 정체전선의 남쪽 경계를 좌우해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상이 다소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좌측 하단, 주로 하이난성과 대만 이 서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열대저하부인데요. 이 열대저하부는 앞으로 예측 상이라면 약 9일경이 되면 제7호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열대저하부 또는 태풍이 얼마나 더 강하게 발달을 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에게 지원을 해주냐에 따라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북쪽 경계가 조금 더 북쪽으로 치우칠 가능성, 경우에 따라 남쪽으로 낮아질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측 경향도 앙상블 멤버에서 보시면 이 스프레드라고 하는 이 앙상블 멤버들의 이 북쪽과 남쪽의 경계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만큼 북태평양 고기압의 또는 정체전선의 남쪽 경계를 결정지어 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는 점,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있겠고요. 북쪽을 한번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북쪽에 있는 시스템은 이 우리나라 북동쪽에 위치한 이 블로킹 고기압과 그 블로킹 왼쪽에서 발달하고 있는 저기압의 회전에 따른 기압 고래 또는 찬 공기의 남하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우선 블로킹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북동쪽 오후츠크해 부근의 북서쪽에 위치한 이 영역을 보시면 굉장히 스프레드가 넓습니다. 거의 한반도 전체를 덮을 정도로
굉장히 폭이 넓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미는 저기압의 정체 정도를 얼마나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냐, 즉 저기압을 얼마나 더 남쪽으로 끌어내릴 것이냐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이 저기압이 이렇게 폐색이 되면서 두 차례 정도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남쪽으로 끌어내리는 건조 공기의 강도 역시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체전선에 의한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라는 명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이러한 이 왼쪽 상단부터 이 킴 모델, 중간이 UM 모델, 우측 하단이 ECMW 모델인데요. 예측을 하는 강수 중심 구역이 모델들마다 굉장히 상이합니다. 사실 상이하다고는 하지만 거의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집중되는 구역이 어디냐라는 건데, 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충청도와 경기 남부, 그리고 UM 같은 경우는 우리 수도권을 비롯한 경기 남부, 그리고 ECMWF는 수도권을 포함은 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북쪽으로 정체전선의 강수 집중구역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북으로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러한 정체전선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또는 강한 비구름대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강수의 양이 지역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예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체적으로 중부지방 쪽에 강수가 집중된다는 점, 지금 보시는 전체적인 7일부터 9일에 이어지는 비의 총량을 보시면 우리나라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을 비롯해서 휴전선 부근의 북한지방까지도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는 그러한 형태를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전체적인 강수량 분포를 보시면 이번에 기상청에서 예상하고 있는 9일까지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내륙, 서해 5도가 주로 이번 비에 가장 집중이 되는 지역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청 북부, 경북 북부, 강원 동해안이 30에서 80mm, 그 중에서도 강원 동해안과 충청 북부까지는 150mm 이상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북 북부는 5에서 30mm인데요. 이러한 비가 내릴 때 가장 위험한 곳은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7일부터 9일까지의 누적 강수량 분포도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11일, 경우에 따라서 12일까지 이러한 강한 비는 계속해서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많은 양의 비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휴전선 인근 북한을 중심으로도 이와 같은 최대 3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측에 상단에 보시고 계시는 우리나라 수계를 보시면 북한으로부터 이어지는 임진강, 한탄강, 북한강 부근에 많은 비가 집중이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 이 인접한 지역인 파주, 연천을 비롯한 우리나라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북한 쪽으로부터 이 댐 방류나 기타 지류에 의해서 물이 유입되는 그러한 현상까지 더불어지면서 많은 양의 물이 차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류 지역에서는 범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남부지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으로부터 확장하는 영역은 주로 정체전선이 위치하는 중부지방에 가장자리가 놓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부지방과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 우리나라 쪽에 비가 내린다고 보고 있는 8일부터 11일, 12일까지도 계속해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을 상회하는 매우 더운 상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슬점 온도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25도에서 26도까지 차오르면서 굉장히 수증기가 많은 상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고온다습한 이 무더운 더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열대야도 함께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수증기가 있는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많이 오르게 되면서 이 지역에 따라서 잦은 소낙성 강수가 동반된다는 점도 남부지방에 나타나는 날씨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앞으로 11일, 12일까지는 중부지방은 굉장히 강한 비가 집중이 되고 많은 양의 비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반면 남부지방은 굉장히 무더운 속에서 잦은 소나기가 내리는 이러한 좀 상반되는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낮 최고 예상 기온 분포도를 보시더라도 주로 10일부터 13일까지 우리나라 중부지방은 대체적으로 기온이 낮은 경향, 대신 남부지방은 굉장히 기온이 30도 이상 웃도는 그런 경향으로 우리나라 남쪽과
북쪽의 기온 경향이 다르다는 점도 이번 예보 기간 동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일부터 14일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2일에도 한 번 더 찬 공기가 남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는 11일부터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앉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700헥토파스칼의 상당 원위를 통해서 이러한 북쪽에 있는 건조 공기가 얼마나 내려앉는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13일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이와 같이 북쪽에 있는 건조 공기가 저기압의 정체 회전으로 인해 남쪽으로 더욱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MT 가장자리,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가 위치하는 곳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비구름대가 재차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역은 지금으로부터 예측 기간이 더욱 멀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는 앙상블 예측 경향을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전체적인 이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와 북쪽에서 내려앉는 건조 공기의 경향이 이 굉장히 변화폭이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들의 일치성이 거의 보이지 않고 굉장히 남북으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지금 현재 12일부터 14일까지 중계예보상에서 강수가 도입되어 있는 지역도 경우에 따라서 그 위치를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예보의 가장 큰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큰 변동성을 보이는 이유는 우측 하단에 보시는 이 저기압의 이동 경향인데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동영상에서는 저기압이 계속해서 정체 회전을 하면서 건조 공기를 끌어내리지만 이 경우에 따라서 특정 모델들은 이 저기압이 블로킹이 조금 더 일찍 해소가 되면서 동쪽으로 빨리 빠져나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강한 비구름대들은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강한 비구름대가 남북으로 폭이 좁은 형태에서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 거의 비가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 300mm가 넘는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예측성은 굉장히 신뢰도가 조금 더 낮은 형태로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북쪽의 찬 공기,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경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어딘가에 많은 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11일까지에 나타나는 예보와 붉은색 박스로 쳐드린 중계예보상에서 12일부터 17일까지 경향을 보시면 예보가 모두 강수가 있거나 흐림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은 앞으로 우리나라 북동쪽에 위치를 한 이 블로킹이 언제 해소가 되는지 그로 인한 전리된 저기압이 얼마나 빨리 동쪽으로 이동해 나가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강한 비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12일에서 13일까지 이 북쪽에서 내려가는 건조 공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로 충청도 부근에 강한 비구름대가 걸릴 것으로 일단 예보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블로킹의 해소 여부, 저기압의 이동 경향에 따라서 우리나라 중부지방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남부지방까지도 이러한 비구름대가 쳐져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조금 참고를 해 주셔서 앞으로 비는 이렇게 12일부터 13일부터 14일에 이르기까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예측 기간이 당겨오며 이러한 강수 영역이 조금 더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주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8일부터 11일 정체전선 영향으로 중부지방 중심 많은 비가 내린다는 점입니다. 주로 8일부터 9일까지의 강수량은 이 단계보 기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100에서 200mm가 집중이 되고요. 주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가 되겠습니다.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되는 상태고 10일부터 11일까지는 이때도 중부지방에 다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이 된다는 점이 이 예보 기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현재 나가 있는 예보 그리고 앞으로 내일, 모레 글피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예상 강수량이 나갈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곳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100, 200, 300이라고 하는 이러한 대표적인 강수량 예보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루가 뒤로 빠지고 다시 그 다음 날이 도입이 되면서 정체선선이 위치하는 곳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이 매일 같은 강수량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하지만 8일부터 11일까지 이렇게 많은 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 300mm가 내린 가운데 다시 한번 비가 내리게 되면 500mm 이상의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기압이 정체 회전하면서 건조 공기를 끌어내리는 그러한 시기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정체 전선이 좁은 지역에서도 다소 북쪽으로 치우치거나 남쪽으로 내려가며 조금씩 강수 집중 구역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수가 집중되는 구역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비가 적게 내린 지역에 다시 재차 많이 내리는 형태가 되면서 단순한 더하기 개념의 강수량이 아니라는 점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폭염 열대와 소나기가 기승을 부리는 기간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기간 동안에 주의하실 점은 하천 범람, 침수입니다. 시간당 50에서 8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북한 지방에도 매우 많은 양 그리고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게 되면서 댐 방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강수계와 관련된 하천 지역에서는 침수에 대비를 해주시고요. 특히나 강한 비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소하천 범람, 축대 붕괴, 산사태 그리고 낙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기간입니다. 특히나 저수지나 뚝, 제방 같은 경우는 이 주의 점검이 계속해서 필요한 그러한 기간이기 때문에 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인근 주변 저수지는 꼭 시설을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2일에서 14일은 재차 다시 발달하는 비구름대 영향으로 북쪽에 건조 공기로 인한 강한 비 영향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상이 중부지방에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니면 다소 남쪽으로 치우치면서 영향을 줄 것인지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점. 이러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 블로킹과 전리저기압의 이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내용은 수시 또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례 브리핑이었습니다.